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확정됐고 이제 24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와 당선자들은 100년 만의 처음 있는 여당의 압승이다. 대승리를 거두었다. 우리 헌정사에 이런 사례는 처음이란 걸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야당이 연급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4차례 대패한 경우도 이게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제1야당은 5호 세력인 국민의당 3석까지 합해서 110석이 확보된 셈이고, 여당인 민주당은 비례정당과 5호 세력 정의당 등을 합하면 190석, 따라서 190대 110석의 국회의 분포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사법부는 대법관 14명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10명을 임명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 중에 8명을 임명했는데, 여러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이 임명된 사람들은 대부분 친여단체, 민변, 참여연대 등에, 그리고 법원 내에 우리법연구원이 이렇게 이른바 진보 판사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장악된 겁니다. 사법부가 완전히 장악됐어요. 어떻게 장악되느냐?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부가 바뀌고 자꾸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법조인으로서 이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창피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가령 고등법원에서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이 대법원 구성으로 봐가 대법원에 가면 그게 파기환송되거나 무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그리고 지방 권력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중에 15개를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장 가운데 서초구청장 달랑 한 사람만 빼고 24개를 민주당이 다 석권해버렸습니다. 차마 이 얘기를 하기 좀 거북합니다만은 24명의 구청장 당선자 중에 2명인가 3명인가를 빼고 본 적이 전부 전라남북도란 거 아닙니까? 싹쓸이 해버렸어. 특정 지역, 특정 세력이 싹쓸이 해버렸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상임위원이 이걸 마음대로 주무르는데,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조 뭔가 하는 사람,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상한 결정 많이 했지요. 동작구의 그 나경원 후보 나온 지역에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그 다음에 거짓말 아웃, 이런 거 뭘 두고 여당에 불리한 구호를 못 쓰게 한다. 이런 소도 웃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5대 중추기관, 이제 국회 장악, 그 다음에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행정부, 대통령, 완전 장악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론도 거의 장악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비판 언론이라고 남아있는 조선일보의 자매방송인 TV조선, 그리고 동아일보의 자매방송인 채널A, 이 두 방송에 대해서 재허가 여부를 4월 말까지 공정보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첨부하라. 4월 말까지 보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웃기지요? 공정보도에 대한 자세한 기획, 그것을 약속하라는 겁니다. 약속. 아니, 그래 약속을 안 하면 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방송도 유심히 지켜본 분들은 아마 상당히 풀이 죽었다고 하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개 국가의 기관 완전 장악에 6부의 6번째 이 권력에 해당하는 언론까지 거의 신여화되고 이렇게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주 거북하시지요? 저도 아주 불쾌하고 당황하고
이게 군사정권도 아닌데 소리 소문 없이 모든 걸 완전히 깡그리 장악해버렸다. 그런데 자, 이들은 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국회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장악하고 나서 어제 제1성이 민주당의 그 비례정당의 공동대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물러서라.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물러서라.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뉴스를 보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검찰의 윤석열 요소마저도 확실히 제거하려고 달려들고 있구나. 윤석열 검찰 해체를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4인방이 지역구의 셋, 비례대표의 한 사람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남국, 김용민,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현지 지휘관이었던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그게 3인방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네 번째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자신을 윤석열 검찰이 조국 게이트와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하는 그 피고인입니다. 이 4인방이 윤석열 검찰 해체를 공약을 내걸고 국회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례정당 공동대표까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7월 초에 발족되면 수사 대상 1호가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직접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고발을 해놔놓고,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은 어제 자기가 운영하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윤 총장은 이제 식물 상태다. 그게 발맞춰서 이제 공동대표의 한 사람이 물러나라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불길하고 불행한 예측을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이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물러서지 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선거가 끝났으니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와 관련된 청와대 당시의 비서실장 또 이모 비서관 수사하고 결국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된다라고 나아갈 것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호적인 시민단체들을 동원하고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라라고 한 시민사회대 공동대표가 앞장서서 윤 총장 출근길을 막을 가는 거예요. 출근길을 막는다. 집 앞에 피켓 들고 인해 장말 쳐서 당신 출근 못한다. 그게 뚫리면 대검찰청 앞에서 차량을 막고, 이걸 밤낮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개혁 그러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도대체? 검찰개혁. 공수처를 발족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게 검찰개혁의 완성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고 이게 해괴한 얘기입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이 정권 출범하고 2년 동안의 적폐청산에 앞장서서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거, 그리고 윤 지검장의 입장에서는 파사 현정의 그런 원칙에 맞는 거, 이게 맞아떨어졌을 때는 잘한다고 박수를 쳐놔놓고 이제 파사 현정의 칼끝이 권력 핵심부로 이렇게 향하니까 공포 분위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완전히 이회 권력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이 절대 권력을 구축했다. 그 1호로 그 권력의 위세를 발휘하는 것이 윤석열의 제거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검찰총장 윤석열은 현재 가슴에 이 말을 담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사가살 불가욕이라. 선비는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는 있지만 모욕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 유명한 말은 미 군정 시절에 설산 장덕수를 암살한 연세대학 출신의 일단의 청년들이 백범 김구 선생이 당수로 있는 한독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배후의 당수인
김구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고 소환장을 보냈는데 백범이 계속 거부하니까 구인장을 발부했어. 그래, 그럼 내가 나간다 하면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 사가살 불가용이니라. 나를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가하냐. 차라리 나를 이렇게 해라. 윤석열 총장의 흉중에는 이 5글자가 꿈틀거리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는 여당, 민주당과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차스럽게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 개정할 필요 없이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에게 무엇이든지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법령을 만들고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이른바 수권법까지도 무작위로 무한대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 국회까지 장악했습니다. 이것이 100년 만의 승리다. 그것이 복이 될는지 행복한 복이 될는지 아니면 독이 될는지 그것은 이 권력 운용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권력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 대통령도 이것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지 모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화근과 재앙을 뒤집어서 축복되는 것으로 바꾼다. 전화위복. 그 반대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복위화. 복에 겨워가지고 절제 없이 행동하면 화근을 부를 수도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 그러죠. 맹자가.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은 4월 15일 그 하루의 여론조사라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날 하루의 그 민심의 판단이 오늘도 내일도 1년도 2년까지도 그대로 계속된다? 아니지요. 민심 조석변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민심은 아침과 저녁에 따라서 다르다. 권력자의 행보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 맹자가 무슨 말을 했지요? 백성은 물이고 군주 제왕은 배다. 언제든지 민심, 국민의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면 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대통령께서 부디 절제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심조심 하셔야 할 것입니다.